네, 항민선의 구축 구조 이야기 구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짜 구조, 가짜 구조, 그리고 불가능 구조 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이런 식의 얘기죠. 우리가 구조란 무엇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 구조가 진짜 구조냐 가짜 구조냐, 쉽게 얘기하면 힘을 받고 있는 구조냐 아니면 힘도 안 받고 있으면서 괜히 구조인 척하고 있는 구조냐,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짜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짜 구조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위에 세 개에 있는 다리들은 위에 뭐 아치도 있고 와이어도 있고 이런데 이거 전부 가짜 구조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구조 세 개는 다 진짜 구조지요. 자, 진짜 구조인지 가짜 구조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저걸 치웠을 때 무너지면 그건 진짜 구조겠죠. 근데 치웠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짜 구조입니다. 한번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비교해 보시죠. 위에 있는 이 아치는 이거는 가짜 아치입니다. 뭘로 보면 아느냐? 밑에 있는 아치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에서 이 케이블이 내려와서 밑에 판을 잡고 있죠. 반면에 여기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짜 아치죠.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는 뭐 이게 있습니다만은 밑에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밑에는 이게 굉장히 가늘고 얇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위에 거는 여기가 이렇게 굵고 두텁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 바닥하고 이렇게 떠 있으면 힘은 오로지 이 팔에 다 매달려 있겠지요. 자, 이러면 이게 팔이 팽팽해지고 힘이 위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팔은 구조죠. 이건 구조입니다. 근데 발에 만약에 이런 발판을 내가 대고 서 있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이거는 팔에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께로 보면은 이 모든 다리의 하중이 밑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는데 위에 거는 그런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발판이 있는 철봉 잡은 사람처럼 가짜로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없어도 되는 구조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이 한강에 있는 인도교는 이 얇은 상판을 이 인장 와이어들이 다 잡고서 아름다운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밑에 있는 판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와이어로는 힘이 안 가죠. 아니나 다르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다. 힘을 안 받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구조체를 볼 때 저것이 진짜 구조인지 아닌지를 감별한다 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 구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축과 구조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건물은
둘 다 루이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1889년에 작업한 오디토리엄 빌딩 같은 경우는 창문이 굉장히 작죠.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이 건물이나 뼈대는 철골조입니다. 여기에 철골이 있고 여기에 철골이 있고 여기도 철골이 여기 숨었고 여기 숨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99년에 설계한 이 건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완벽하게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가로로 긴 유리창을 만들어서 구조가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한 반면에 여기는 그 사이에 이렇게 아치도 만들고 세로로 긴 창 2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조가 은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건축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이죠. 건축은 오래전 고전주의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어떤 양식 규범적인 오더, 캐논 이런 의장적인 관성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구조적인 실용적인 요구도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더니스틱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로만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가짜 구조죠. 가짜 구조고 이것이 진짜 구조다.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축사조가 나타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추상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다라는 비판으로 일반 대중들도 쉽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옛날 것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흉내를 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이론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우리 필립 존슨이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딕 스타일을 흉내를 냈죠. 자, 겉으로 보면 이 고딕 성당에 있는 버트레스라든가 피너클하고 형태가 같습니다만은 둘은 다른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고딕에 있어서 이 플라잉 버트레스라든가 이 피너클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저게 없으면은 건물이 무너지죠. 반면에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이 기세 구조는 철골 구조고 저것은 오로지 장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에서는 그런 장식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건축과 구조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잘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르테논 하면 아주 엄정한 비례와 아주 엄격한 오더, 규범 이런 것으로 유명하지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신전으로서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레이아웃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이 구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린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트는 말 그대로 이게 기둥이 포스트죠. 린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 위에 올라간 게 포스트 린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하나 얹어 놓은 이 시스템이 포스트 린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린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판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커지면 이걸 스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넓어지면 이게 휘어서 부러지려는 힘이 생길 테니까. 자, 그러면 그 휘어져서 부러지는 힘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생기는 인장력을 막아줘야 됩니다. 현대는 여기다가
철근을 집어넣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철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러집니다. 이렇게 부러지죠. 부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스판이 5에서 7m 사이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이 됐든 어떤 그리스 신전을 가도 이 사이는 항상 5에서 7m 사이입니다. 넓으면은 여기처럼 기둥수를 많게 하지 이 사이를 넓게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6세기에 이르르면 여기에 지금 빵대옹이라는 것이 설계가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뭐 1.5배를 확대를 했다고 칩시다. 고전주의 건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례니까 전체적으로 1.5배를 늘리면 다 늘어나야 되죠.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다 그대로 늘어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가 6m였다 그러면 여기가 1.5배면 9m가 되는 거죠. 자, 이 순간에 여기는 돌이 못 견딥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빵대옹에는 안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숨겼어요. 자, 이렇다면 이 구조는 뭡니까? 다짜 구조죠. 자, 그렇다고 이걸 비난하느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건축의 중요한 어떤 비례라고 하는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에서는 어떤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과 정직하고 진실한 구조를 할 때는 항상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이렇게 생긴 것을 쉘 구조라고 합니다. 쉘이죠. 이 쉘 구조로 이 건축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쉘 구조라는 건 말 그대로 조개 껍질처럼 껍질만 갖고서 이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해보니까 이 쉘 구조로는 이게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쉘 구조인 척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철골로 만들어진 건설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인트 폴 런던에 있는 성당 같은 경우도 보면 겉으로 볼 때 이 돔이 구조적으로 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면도를 보면 이 돔은 말 그대로 아주 얇은 판으로 되어 있는 장식용 돔이고 실제로 구조는 여기에 있는 이 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돔은 만들고 싶고 이래야 전체적인 건물의 비례나 이런 아름다움이 살 수 있으니까 돔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건축적 의지입니다. 반면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돔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돔으로 만드는 순간에 여기 있는 랜턴의 무게 때문에 이 전체 구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살리면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니까 돔이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장식이 되고 실제 구조는 다른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구조의 딜레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경우 그 사이의 딜레마를 우리가 정직한 구조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건축 구조가 좀 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블레라는 18세기 건축가가 말하자면
가상도로 그렸죠. 설계도라기보다는 가상도인데 뉴턴을 위한 기념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완벽한 구를 갖고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판테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부에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후프 텐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장재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는 그런 거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것은 그림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의 건축가 스피어가 설계한 인민궁전이라는 지름 300m짜리 홀인데 저것도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물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건물 구조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는 게이트웨이 아치라고 해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조형 구조물이고요. 오른쪽 거는 2000년도에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새천년 문이라고 국제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된 안입니다. 자, 왼쪽 거는 섰습니다. 이렇게 완성돼서 지금 벌써 15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는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건축적으로는 뭐 강력한 상징을 가진 좋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자, 이 구조물은 결국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현수선이 되고 이 현수선을 따라서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흐른다. 현수선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선이 현수선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압축력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두께만 갖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기 무게가 이렇게 누르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됩니다. 타원이 되는 거를 안 되게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조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 설계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이 두께가 이렇게 얇게가 아니라 이만큼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거의 3배 이상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없던 걸로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과 이것이 겉으로 보면은 하나는 포물선이고 하나는 원이니까 뭐 그게 그렇지 않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왜? 지구는 중력이 있거든요. 중력은 여기와 여기가 대칭이 아니에요. 좌우는 대칭인데 중력 방향으로는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위아래가 비대칭적으로 맞는 게 맞는 것이고 여기처럼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하는 것은 틀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요컨대 건축의 조형 의지와 구조의 어떤 논리는 아주 자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가짜 구조나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관계들을 잘 아는 것이 건축의 구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